김광욱의 윤리유곡 밤골에서 지은 노래라는 의미의 연시조예요. 연시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수부터 17수까지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신이 필요한 수만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더보기에다가 각 수별로 타임라인을 적어 놨으니까 그걸 체크해서 링크 누르시면은 거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가게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 걸. 이 작품의 제목인 윤리유곡은 밤골에서 남겼어 무엇을 노래를 그래서 밤골에서 노래를 남기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윤리는 작가가 가지고 있던 논과 밭이 있던 한양 인근의 지역으로 작가는 임목 대비 폐비론으로 삭탈 관직된 후 인조 반정으로 다시 관직으로 나아갈 때까지 8년 동안 이곳에 은가하며 이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관념적 표현을 지양하고 소박하고 일상적인 소재와 시어를 사용하여 약육강식의 정치적 현실에 대해 풍자하면서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자연의 귀한 삶의 흥취를 노래하는 한편 저물어가는 인생의 무상감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 부분은 제목의 의미, 요거는 배경, 창작 배경 내지는 역사적 배경, 작가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이건 표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여기는 주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작품은 연시조예요. 연시조이다 보니까 좀 길어요. 한 17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정리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시조이고 연시조이다. 낭만적이고 탈속적이다. 광해군 때 임목 대비 폐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파직당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땅 윤리 근처에서 지은 노래이다. 전원에서 유유자적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주제로 하고 있다. 대비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성하고 있고 고사와 관련된 구절을 인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특징을 간단하게 2개만 잡았는데 사실은 좀 많아요. 이게 수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으니까요. 그래서 따로 더 들어가서 설명 않고 바로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자, 도연명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단 말이. 밤마을 옛 이름이 마초와 같으시고 도로와 수졸 저원이야 기요네요 다르랴. 자, 이 1수가 인트로듀스인데 일종의 도입 부분인데 상당히 자부심이 강한 그런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도연명이라고 하는 건 중국 진나라 때 시인이에요. 그 사람이 율곡에 가서 은거하고 삽니다. 근데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타났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은 도연명이 죽고 다시 도연명이 부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도연명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도연명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도연명, 뒤에 있는 연명은 다른 인물, 그 다른 인물이 누군데? 화자 자기 자신이 어때? 도연명처럼 살고자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 근적이 어딘데? 밤마을은 윤리, 즉 제목 윤리유곡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옛 일홈은 이름 마침 같구나. 한마디로 도연명이 살던 마을과 이름이 같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는 고향 윤리로 돌아왔다는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자기가 연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도로와서 수졸 전원이야. 수졸? 졸은 옹졸하다는 뜻이야. 옹졸함을 지켜. 뭔 소리야 이게. 자신의 옹졸함을 지키고자 전원으로 돌아가서
응거하는 것이야. 그나 그 누구 도연명이나 네오 나나 다르랴 다르겠는가. 서리법이에요. 결국 나는 자연에 돌아온 것이 마치 누구하고 거의 동급이야. 도연명과 동급이야. 라고 하는 자연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사를 인용한 정서 제시 부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럼 이 부분이죠. 도연명이라든가 아니면 수졸 전원이라든가 이 부분 기어내어 다르랴 해가지고서나 수졸 전원은 어리석음을 지켜 전원으로 돌아오다 라는 뜻으로 중국 시인 도연명의 귀전원거 라고 하는 작품의 한 구절입니다. 이걸 통해서 도연명 그 다음에 수졸전원 그요네요 다르랴 라고 하는 연관성을 띠면서 도연명은 이 작품에서 관직을 사용하고 전원으로 돌아가 즐거운 심정과 전원 생활의 정치를 노래했는데 작가 자신도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이름의 근거로 자신의 귀거래 이후의 삶이 도연명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자부심을 기요네요 다르랴 라고 함으로써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 보겠습니다. 공명도 잊었노라 부귀도 잊었노라 세상 번우한 일 다 주어 잊었노라 내 몸을 내마저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잊혀진 존재네. 자, 내용 뻔하죠. 공명도 잊었어, 부귀도 잊었어, 세상 번우한 일도 잊었어. 그래서 내 몸이 나마저 잊었어. 그래서 남들도 잊었어. 한마디로 나는 뭐야? 잊혀진 존재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명이라고 하는 것과 부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공명이라고 하는 것과 부귀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세속적 가치라고 보면 되겠어요. 결국 공명도 잊었노라 부귀도 잊었노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한 모습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본다면 세상 번우한 일, 번거롭고 시름겨운 일은 남에게 다 주어 모조리 주어 잊어버렸노라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보니까요 어때요? 공명, 부귀, 세상 번우한 일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버리고 싶은 거 남들 주고 싶은 게 확대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확대되고 있는 거 맞아요. 거기다가 내 몸 자기 자신이네요. 드러나자죠. 나마저 잊었으니 내 몸을 내가 잊었어. 한마디로 뭐예요? 몰아의 상태. 자연과 동화된 상태예요. 지금 윤리 이 고향 마을에 와가지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자연과 하나가 된 상태가 되었으니 남이 나를 요 말이 들어가겠죠? 아니 잊으랴 있겠는가?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가지고서나 서리법이에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 그랬더니 잊었노라 잊으랴 라고 해서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챙겨놓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명, 부귀, 세상 번우한 일 거기다가 내 몸까지 가네요. 이건 뭐가 끝장난 거죠. 점층법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부귀, 공명, 세상 번우한 일에서 내 몸으로 가면서 나 자신을 잊은 상태까지 가고 있다. 한마디로 속세와 단절하고 부귀, 공명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이 곡을 조금 더 들어간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시어의 점층적 사용이에요. 시어의 점층적 사용을 통한 의미 제시, 이게 이 곡의 특징인데 방금 얘기했죠. 공명, 부귀, 세상 번우한 일이라는 식으로 넘어가면서 잊었노라 점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세속적인 삶과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곡으로 가겠습니다.
뒷집에 술사를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찾다. 주는 것 마구 찌어지니 비저귀니 괴어내니 여러 날 줄였던 입이 다 났으나 어이리 달거나 쓰거나 어찌하리 이런 뜻이에요. 자 봅시다. 뒷집에서 술사를 꾸었어. 그러니까 누룩을 꾸었다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화자의 가난한 처지예요. 거친 보리 한 말도 못 찾다. 보리가 한 말이 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상황을 제시하죠. 가난한 삶. 주는 것을 마구 찌어. 마구 왜 맞죠? 술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풍류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좀 양이 많아져. 그러니까는 이건 화제의 허기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으로 쥐어 빚어 괴어내니 여러 날 굶주렸던 입이 달거나 쓰거나 어이야리 달든지 쓰든지 나는 뭐해? 그거에 관계하지 않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사는 거죠. 한마디로 가난한 삶에 순응하는 화자의 자세이고요. 삼순구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가난한 삶에 대한 안분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곡에서 살펴볼 것, 그것은 바로 사실적 묘사예요. 주는 것 마구 찌어 손으로 빚어내어 괴어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가난한 처지의 화자는 이웃에게 술사를 빌려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자는 중장 요 부분에서 술을 빚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마구와 함께 빚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어떻게 구체적이고 어떻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다른 관점에서 살핀다면 술상을 꾸었다고 하나 이것을 빚어서 마시는 모습은 소박한 생활과 만족감, 그래서 안분지족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곡 보겠습니다. 강산 하나한 풍경 다 주어 맡아 있어. 내 혼자 님자연이 니라서 다톨소니. 남이야 심술궂다 너긴들 나눠볼 줄 있으랴. 진짜 심술궂네. 왜? 봅시다. 그럼 알겠죠. 강산 하나한 풍경 다 주어. 누가 주어? 누가? 조물주가 강산 하나한 풍경, 여유롭고 아담한 강산, 자연의 모습을 다 주었어. 그래서 맡아 있어. 누가 맡았어? 내가 맡았어. 조물주가 자기에게 준 거래요. 이런 표현은 고전시가에서 곧잘 나와요. 그죠? 천지신명이 나에게 자연을 주어서 나는 자연과 함께 즐기노라. 뭐 이딴 거죠? 뻔해. 내 혼자 님자연이, 님자 임자이니 내가 임자니 니라서 누가 다툴 쏘니 다툴 것인가.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자연의 주인이다. 풍월주인 이렇게 되는 거죠. 서리법이고요. 남이야 심술궂다고 여긴들 다른 사람이 나보고 야 너무 심술궂잖아. 너무 욕심이 많잖아 라고 너긴들 여긴들 기본형 너기다예요. 너기다가 여기다가 됩니다. 나눠 볼 줄이 있으랴. 나누어 볼 줄이 있겠는가.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을 독차지하겠다는 태도. 근데 이건 자연을 독차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어감이 안 좋은데 그냥 내가 자연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독차지야. 이건 독차지가 맞죠. 어쨌거나 간에 주제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욕심이라고 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이라기보다 주제를 그렇게 붙였어요. 자, 5곡으로 가겠습니다. 5곡. 질감아 조이 씻고 바위 아래 샘을 길어 팥죽 달게 쓰고 저리 지침 끄여내니 세상에 이 두 맛이야 남이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야. 남들이 알기를 바라는 거야. 자, 볼까요? 질가마 조이시서 질가마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소박한 삶을 다루는 시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이는요, 좋다, 깨끗하다, 맑다예요. 조이 씻고 그러면 깨끗이 씻고 라는 뜻이에요. 좋다, 깨끗하다, 맑다. 바위 아래 샘물을 길어서 팥죽을 달게 쓰고. 자, 그럼 여기 질가마나 팥죽은 결국 뭐라고? 소박한 삶. 근데 절이 짐체, 짐체? 우리 딤체라고 하는 가전기구 알아요? 뭐 특정 상품 어쩌고저쩌고 우리 뭐 광고비 받는 거 아니니까. 딤체가 여기 있는 말이에요. 짐체. 이게 뭔데? 김치. 그래서 절인 김치. 절이 짐체는 절인 김치가 돼요. 그래서 질가마, 팥죽, 절이 짐체는 화자의 어떤 소박한 삶을 다루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질가마 깨끗하게 씻어서 샘물을 길어 팥죽을 달게 쓰고 절인 김치를 끄집어내니 꺼내니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까지는 결국 뭐예요? 화자가 누리는 어떤 소박한 삶, 단사표음 내지는 박주산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 두 맛이야. 이 두 맛이 뭐야? 질가마? 아이고 맛있어. 먹는 게 아니잖아. 뭐야? 팥죽과 절이짐체겠죠? 팥죽과 절인짐체야. 남이 알까노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요. 어떤 속세의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알까노라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나 혼자 이런 맛있는 삶, 소박한 삶,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한마디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 주제가 이거겠죠. 뭐 자연에서 즐기는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국 가겠습니다. 어와 저 백구야 무슨 수고하는 거야. 갈대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딱 눈이 보는데 뭐야. 백구는 강자, 고기는 약자. 나처럼 딴 마음 먹지 말고 그냥 자빠져 자자.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어우와 저 백구야 백구야. 이때 백구 부정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흔히 백구 뭐 갈매기 이러면 자연 친화적 존재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자연 친화, 친화적 대상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백구는 뭐냐?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 내지는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 의인화 존재고요. 인목 대비 어떤 폐위권으로 인해서 내가 정치에서 밀려나서 윤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조정에는 이제 뭐야? 나를 밀어낸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인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수고를 하느냐? 갈대숲을 서성이며, 이때 말하는 갈대숲이라고 하는 것은 백구가 사는 공간 내지는 고기가 사는 공간, 백구와 고기가 가끔 함께 사는 공간, 속세죠. 정치 현실이죠. 서성거리며 고기 엿보기를 하는구나. 여기서 고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백구하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존재, 정치적 세력이 약한 존재 또는 권력, 아니면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권력을 쫓는 위정자들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나같이 군마음 없이, 군마음이 뭔데? 군마음이 뭐긴 뭐야? 고기를 엿보는 거죠. 고기를 엿보고서는 어떤 욕심을 내고 권력을 탐하는 마음이죠. 그것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한마디로 응가하면서 살자. 그냥 속세를 떠나서 살자. 안분지족 어떠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속적인 삶,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풍자와 안분지족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더 살펴봅시다. 라고 한다면 우의적인 표현을 통한 세태풍자다 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백구겠죠. 이거 아주 힘들었습니다. 백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고기를 노려보고 있어요. 고기를 노리면서 군침을 사사삭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겠죠.
그때 화자가 야 군마음 먹지마 군마음 먹지마 라고 큰소리 빵 치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자 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얘는 부정적인 존재, 얘는 나약한 존재. 이게 바로 뭐겠어? 요게 군마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7곡으로 가겠습니다. 모처럼 기나긴 해올 일이 아주 없어 포단에 낮잠 들어 진짜 잠자네 석양에 지작개니. 자, 문 밖에 아함하며 낚시 가자 하나니. 야, 이것이 발음이 어렵다. 모처럼 기나긴 해올 일이 아주 없어 포단에 낮잠 들어 석양에 지작개니. 문 밖에 아함하며 낚시 가자 하나니. 이렇게 읽어야겠네. 그렇죠? 문 밖에 아함하며 그래야 사사조가 나오잖아. 낚시 가자 하나니. 4-3이 되겠죠? 자, 그럼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모첨이라는 건 흔히 초가집의 첨화예요. 원래는 첨화인데 그냥 초가집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삶 내지는 응가하는 삶. 기나긴 해올 일이 아주 없어. 할 일이 없는 거야. 심심하지. 포단이라는 건 방석이에요. 낮잠을 잤어. 그래서 석양이 지자 깨었어요. 그러니까 해 떨어지니까 깬 거야. 낮에 내내 자고. 참나 씨. 양반팔자 진짜 상팔자죠. 그죠? 문 밖에 누가 암한다는 건 이거예요. 헛기침하며 어이 김양반 거 낚시 나가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과 낚시로 소일하는 삶이죠. 진짜 신세 좋은 삶이죠. 유유자적하는 삶이에요. 부럽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강의 녹음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학원 가서 직장 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늦게 10시 수업 다 끝나고 오고 이 생활 뺑글뺑글 해봐요. 힘들어요. 나도 낮잠 자고 낚시 가고 그러면서도 여유롭게 그냥 살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로또를 사본 적은 없고 부럽죠. 자,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하고 유유자적한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네요. 자, 8곡으로 가겠습니다. 삼공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소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흘던질 때 이 몸이 청흥이 가지고 이 몸이 이 청흥 가지고 만호인들 부러우랴 부럽지 않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지 부럽지 않겠지. 삼공이라는 게 삼정승이에요.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마디로 높은 벼슬, 세속적 가치죠. 귀하다 한들 강산, 자연이에요. 탈세속적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바꿀 소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공과 자연은 대립적인 시어가 되면서 바꾸겠는가,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이겠죠. 왜?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던질 때 칠곡에서 누가 와가지고 헛기침하고 낚시 가세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7곡과 8곡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한가로운 삶을 사는 이 몸이 이 청흥, 맑은 흥치, 한마디로 자연 속에서 즐기는 흥치 가지고 만우라는 건 만체의 집이에요. 호가 집의 개수, 가호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건물주네요. 조물주 위네요. 만호후인들, 그러한 건물주인들, 부자인들, 높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들, 부러우랴. 부럽지 않겠다는 거죠. 자, 청흥은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던지는 삶이고 그 다음에 만호우는 이 삼공과 같은 사람들인데 안 부럽다는 거야. 대립적 시어. 그래서 나는 바꾸지 않겠다는 거겠죠. 무엇과?
강산과. 그다음 마지막 종장은 부귀영화보다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종장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에서 삼공과 강산, 그 다음에 청흥과 만호우라고 하는 대립적 시어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삼공과 만호웅, 그 다음에 강산, 달, 낚싯대 딱 바로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삶과 세속적인 삶. 자연 속에서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청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속적인 삶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귀영화라고 했어요. 그러나 화자는 이 청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곡으로 가겠습니다. 추강달 밝은 달에 일렵주 혼자져 낙대에 떨쳐드니 자는 백구 다 놀라다. 어디서 일성어적은 조차 흥을 돕나니. 추강 밝은 달에, 추강은 가을이네요.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이고요. 일렵주 할 때 일렵주는 이 주자가 배주자예요. 하나의 잎사귀 같은 배, 한마디로 작은 배 혼자 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결국 시각적 심상을 통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낚싯대를 떨쳐드니, 한마디로 한가롭게 생활하고 있는 유유자적하는 삶이죠. 자는 백구가 다 놀란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백구. 이 백구는 자연 내지는 친화적 존재예요. 육곡에서 백구가 한번 나와요. 육곡에서 나오는 백구와는 다른 존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놀라는구나. 어디선가 들리는 일성어적은, 일성어적 어부의 피리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흥을 표현하고 있다. 흥을 돕구나. 청각적 심상을 통한 정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곡의 주제는요. 가을날 자연에서 즐기는 유유자적한 삶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 백구와 관련해서 육곡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밑에 더보기를 누르세요. 더보기를 누르면요. 제가 자, 처음 시작 해제, 그 다음에 핵심 정리, 1곡, 2곡, 3곡, 4곡, 5곡을 쭉 타임라인을 적어 놓을게요. 적어 놓으면 거기서 6곡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9곡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감각적 이미지 사용이에요. 딱 감각적 이미지 사용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즉 뭡니까? 추강의 밝은 달에 일렵주 혼자죠. 이거는 뭐예요? 시각적 이미지죠.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일성어적은 조차 흥을 돕나니. 일성어적이죠. 한마디로 일성어적은 어부의 피리소리란 말이에요. 청각적 이미지예요.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거기다 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집약하고 있다. 그 화자의 감정이라는 게 뭔데? 자연에서 즐기는 유유자적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집약. 10곡으로 가겠습니다. 헛글고 시끝문서 다 주워 내던지고 필마 주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새 노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헛글고 흐트러진 문서, 한마디로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문서, 헛글고 시끄러운 문서, 시끄러운 문서, 한마디 속세에서의 삶, 정치 권력에서의 삶 다 주워 내던져버리고 한 필의 말을 가을바람에 채찍을 쳐서 고향으로 돌아오니. 다 때려쳐. 아이 그지같아. 필요 없어. 내가 여기를 다시는 쳐다보나 봐라 하고 온 거죠. 속세와의 단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매인새인들, 그 매인새는 묶인 새 내지는 갇힌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즉 매인 새와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해방감을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는 속세의 삶에서 벗어난 화자의 해방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곡 보겠습니다. 대나무 막대 너를 보니 유신하고 반갑고야. 아니 아해적에 너를 타고 다니더니 이제란 창 뒤에 서 있다가 남 뒤세우고 다녀라. 무슨 말이야? 봅시다. 대막대라는 것은 대나무 막대예요. 일본 이게 중마였죠, 중마. 중마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주로 타던 건데 너를 보니 유신하고 반갑구나. 자, 근데 대나무는 매랑 국죽의 사군자 중에 하나죠. 한마디로 푸른 대나무의 절개예요. 나니 내가 아이적에 이거야. 내가 아이적에 너를 타고 다니더니 계속 의인하고 있어요. 그죠? 어린 시절에 타고 놀던 중마를 의인화하여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중마고우가 생각이 나네요. 이제와 창 뒤에 서 있다가 창 뒤에 세워주었다가 나를 뒤세우니까 네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럼 대나무 막대가 앞으로 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지팡이죠. 중마를 지팡이로 만들어서 의지하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의 반려가차가 되는 거죠. 나를 뒤에 세우고 다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시절에 즐기던 대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감회. 근데 이거는 늙음에 대한 노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12곡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쓸어 어리더라. 죽을 줄 알면서도 놀 줄을 모르더라. 우리는 그런 줄 알므로 장일치로 노노라. 가만. 우리? 1인칭 복수형이 나왔네? 앞에서는 나라고 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화자가 좀 편하나?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더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떤 유한함을 모르고 여유를 즐기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다 모조리 어리석더라. 어리다는 어리석다죠. 죽을 줄 알면서도 놀 줄을 모르더라. 인생의 허망감이에요. 한마디로 노세 젊어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화자를 포함해서 자연 속에서 응가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모든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줄 알면 뭘 그런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인생은 어차피 한 번 가면 못 오는 거야. 알므로 장일치. 하루 종일 술 취해서 노노라. 기껏 노는 게 술 먹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주어진 순간을 즐기며 살고 싶은 소망. 왜? 인생은 허망한 거니까. 그래서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경계와 자연 속에서 논의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막 나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13곡 봅시다. 또 죽네. 사람이 죽은 후에 산 사람을 보았는가. 왔노라 하는 사람 없고 돌아와 본 일도 없다. 우리는 그런 줄 알므로 살아서 노노라. 갑자기 이 사람 왜 이러지? 자연 친화에서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죠, 그죠? 자,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산 사람을 보았는가? 못 봤지. 인생 무상이야. 인생의 유한성이야. 왔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돌아와서 나를 본 사람도 없다. 나 왔어 하는 사람도 없고 돌아와서 나를 본 사람도 없다. 구절풀이. 우리는 그런 줄 알므로 한 번 가면 못 오는 줄 알므로 살아실 때 이거 조심해. 사라질 때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놀겠노라. 한마디로 현재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근데 이걸 술 먹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웰빙 내지는 소확행, 작은 것으로 어떤 행복을 취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술술하지만 그 당시에는 술밖에 없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놀이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인생 무상감과 현재적 삶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곡으로 가겠습니다. 황하수 말따더니 성인이 나시도다. 초야 9년이 다 일어나단 말인가. 어집어 강산풍어를 누를 주고 가거니. 자, 이게 뭐야? 누구를 주고 가겠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정치 현실로 올라가나? 볼까요? 황하수 말따더니 성인이 나시도다. 이때 황하수라고 하는 건요,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래요. 황하예요, 황하. 근데 황하가 맑아지면, 근데 왜 황한지 알아요? 황색강이야. 워낙에 뿌예.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뿌예. 요즘도 뿌옇잖아. 요즘은 강만 뿌예? 아니야. 하늘도 뿌예. 어쨌거나 간에 황하수가 맑아지면 성군이 나타난대요. 근데 황하수가 언제 맑아지는데? 천년에 한 번 맑아진대요. 그러면 성인이 나타난대. 성인은 뭐 성군이 될 수도 있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누구겠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갈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현실에 복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야. 그래서 초야니까 뭐예요? 그렇죠. 언더그라운드죠, 뭐. 그죠? 제야 인사죠, 뭐. 군현이 현명한 선비들의 무리가 다 일어났단 말인가. 일어나다예요. 현실 정치 현실에 진출한단 말인가. 자, 내가 정치 현실에 진출을 해. 그럼 문제가 생기네? 어떤 문제가 생겨?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3공을 주어도 바꾸지 않겠다는 이 강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강산풍어를 누구를 주고 내지는 누구에게 주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자가 고민하고 있는 거야. 현실에 나서야 되는데 그럼 이 자연은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자연을 떠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의 화자의 고민이고 그 고민이란 곧 뭐예요? 아쉬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사를 인용해서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황하수 말따더니 성인이 나시도다. 중국 삼국시대 인물인 이강이라는 사람은 흙탕물인 황하는 천년에 한 번씩 맑아지는데 그때 성인이 출현한다고 말했다. 요 고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한편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이 아니죠. 천년에 한 번이니까 없는 일을 가리키는 발음도 안 된다. 꼬였다. 그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바라는 상황을 가리킬 때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린다 라고도 한다. 화자는 자신이 초야 군현 중의 하나로 표현함으로써 은근슬쩍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성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정치 현실에 나가는 상황이 왔을 때의 고민, 자연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수 보겠습니다. 새는 가느다랗다라는 뜻이에요.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들고 술집을 찾으려고 단교로 건너가니 온 마을에 행화가 저싸이니 갈 걸 몰라 하노라. 이젠 정치 현실은 포기했나?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고기를 꿰어들고 한마디로 뭐야? 꼬치를 만든 거죠. 주가는 술집이에요. 술집을 찾아들어 단교로 건너가니 이때 단교를 끊어진 다리 아니에요. 끊어질 듯 낡은 다리를 건너가니 온 마을에 살구꽃이 져서 쌓여 있으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왜 갈 길을 몰라? 그거는 살구꽃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가던 길을 까먹은 거야. 발길을 옮기지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술도 나오죠, 고기도 나오죠, 꽃도 나오죠.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곡 봅시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선을 녹여내니 그러니까 봄바람이네요. 이제 봄이 되나 보죠. 사면 청산이 옛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귀 밑에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 모르는구나. 자, 이거 갑자기 이게 왜 나와 네가. 이건 뭐예요? 귀 밑에 해묵은 서리.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흰머리. 흰머리죠, 흰머리. 늙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동풍, 봄바람, 계절적 배경이에요. 쌓인 눈을 녹였어. 동풍이 쌓인 눈을 녹였어. 우린 짬뽕 딱 돌아, 짬뽕. 자, 눈은 녹였는데 서리는 못 녹인 거지 뭐. 뻔해. 사면의 파란 산이 옛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한마디로 계절의 순환을 나타내요. 그리고 하얀 눈을 다 녹인 거예요. 그러나 동풍이 귀 밑에 해묵은 서리는 녹일 줄 모르는구나. 한마디로 녹이는 자연과 녹일 줄 모르는 인간사를 통해서 인생무상. 그렇다면 청사는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는 안 나타나. 즉 뭐야? 젊음이 돌아오지 않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어떤 영속성과 그 다음에 인간사의 유한성을 다루면서 한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16곡 당연히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나 아니면은 시상 전개 방식 가지고 살펴봐야겠죠. 뭐? 그렇죠. 자연과 인간의 대비죠. 자연은 동풍이 건듯 불어서 적설을 헤쳐내요. 인간은 귀 밑에 해묵은 소리를 녹일 줄을 몰라요. 자, 그래서 동풍이 적설을 녹였고요. 해묵은 소리는 녹일 줄을 몰라요. 대비죠. 대비를 통해서 늙음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다. 포인트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수 17수 보겠습니다. 최행수 쑥다리 맛에 조동갑 꽃다리 맛에 닭찜 개찜 올벼 점심 내 아무쪼록 담당함세 매일매일 이렇게 굴면 무슨 시름이 있으랴. 최행수라고 하는 건 최시성을 가지고 있는 행수겠죠. 뭐 행수는 어떤 그룹 무리의 우두머리예요. 쑥다림이라고 하는 건요 쑥으로 전을 붙이는 놀이예요. 조동갑은 동갑이 이름이 아니에요. 동갑내기 같은 나이 아마 조치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나이의 사람인가 봐요. 너는 꽃다리매라. 꽃으로 전을 붙여라. 최행수복은 쑥다리매 조동갑복은 꽃다리매 닭찜 개찜. 와. 올벼는 뭐예요? 벼죠 벼. 올벼 벼로 만든 점심. 내가 담당함세. 내가 거의 다 한쪽은 쑥으로 전을 붙이고 이쪽은 꽃으로 전을 붙이고 나는 닭찜도 하고 개찜도 하고 와 죽인다. 그 다음에 밥도 짓고 내가 한대.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이렇게 살면 무슨 시름이 있으랴. 이러면 아무도 시름이 없죠. 나도 이렇게 살면 시름 없죠. 한마디로 삶에 대한 만족감이고요. 최행수 조동갑이라고 하는 아마 자신과 마인드가 맞는 사람들이겠죠. 함께하는 삶에 대한 즐거움, 즉 소박한 삶에 대한 즐거움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광욱의 윤리유곡, 자 17수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김광욱의 윤리유곡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1수부터 17수까지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신이 필요한 수만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더보기에다가 각 수별로 타임라인을 적어 놨으니까 그걸 체크해서 링크 누르시면은 거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가게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리유곡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